짜잔! 드디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비만 수술 상담 그리고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전에 비만 수술 영상 남길 때도 말씀드렸던 그 순천향대학교 김용준 교수님께서 H+ 양지병원으로 가셨거든요. 만나 뵙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하는 닥터 다다유연입니다. 오늘은 고도 비만 수술 전 검사와 그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참 힘들잖아요. 같이 합시다. 그래서 다이어트하는 닥터 다다유연과 함께 꾸준히 건강해지기 위해서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영상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다다유연과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라고 하시면 네이버 129@naver.com으로 다다유연을 제목에 붙여서 보내주시면 사연 취합해서 방송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탈모 얘기는 지금 이거 비만 수술 검사 까먹을까봐 살짝 미뤘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그 H+ 양지병원에 가서 비만 수술 상담 그리고 수술 전 검사까지 일부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도 비만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던 제가 이제 모교가 순천향대학병원인데요. 거기 그때 학생 때부터 봐왔던 그 김용진 교수님이 그 비만 수술을 꾸준히 해오셨는데요. 그 비만 수술 센터를 H+ 양지병원에서 시작을 하셔서 제가 검사를 받으러 가봤습니다. 교수님께 가서 저의 현재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때 나온 BMI로는 32.3이었어요. 32.3에 현재 제가 2월 달부터 감량을 시작한 상황이고 사실 비만 수술을 진행하기 전에도 이미 그 체중 감량을 좀 해주는 것이 지방간을 좀 사이즈를 줄여줘서 수술하는데 용이하기도 하거든요. 원래 36이었고 그리고 32.3까지 3개월은 식이요법 그리고 그 뒤에 한 5개월 정도는 삭센다를 사용하면서 총 10kg를 감량을 한 상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직은 조금 아니래요. 제가 결국 어떤 사람에게만 수술을 권할 것인가 라고 여쭤봤더니 수면무호흡증, 그리고 당뇨병, 그리고 다낭성 난소증후군 이 세 가지가 만일 있었다고 하면은 저에게 수술을 그래도 고려할 수가 있었겠지만 제가 뭐 코골이나 이런 것도 특별히 잘 모르겠고 그리고 생리는 너무나도 주기적으로 잘 하고 있고 당뇨병은 수치상으로 뭐 위험 요인이 나온 적도 없고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건 초진 검사, 제일 처음 검사만 하고 나머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말로 해주겠다 하셨지만 그래도 저는 혹시 모르니까 제가 요즘 그 논문 쓰지 그리고 그 마드리드 포스터 발표 그리고 가정의학회 발표까지 전부 이제 고도 비만 수술에 관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로 장기적인 체중 감량을 유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수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건강, 미래에 계속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외적인 부분보다도 저의 장기적인 그런 대사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수술을 고려할 시점이 아닌가 확인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 검사까지는 특히 이제 사실 코골이는 제가 혼자 사는데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면다운 검사까지는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술 비용이랑 같이 해서 그 수술 전 검사 비용을 다 말씀을 드릴 건데요. 수술 비용은 제가 수술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수술 자체 총 비용으로 생각을 하면 900만 원 선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급여 기준이 되면서 본인 부담금은 한 20% 정도인데 거기에 일부 비급여 제재들이 들어간대요. 마취에서 깨어날 때 단순히 그냥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도를 빨리 해줄 수 있게 마취제, 그런 기량제제인 약물 이런 것들이 일부가 비교가 있어서 한 250만 원 정도 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비만 초진 검사랑 이제 그 수술 전 검사가 조금 나눠져 있는데 그 수술 전 검사만 따로 생각해서는 한 50만 원 정도 든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받았던 그 수술 전 검사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그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혈당, 만일 당뇨가 있다라고 하면은 당뇨가 잘 조절이 돼야지, 잘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조절이 되어야지 수술을 하거든요. 그리고 수술을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당화혈색소를 기본적으로 하는 당뇨 수치,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과 췌장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인슐린과 C펩타이드, 기본적인 그런 혈구 수치, 그리고 화학 검사, 그리고 췌장에 있는 아밀레제 아밀라제 리파제. 아유, 이거는 옛날식 발음인데 잘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그리고 그런 거를 비롯해서 중요한 게 비만이라는 게 영양 과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영양 불균형도 꼭 동반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이나 무기질 부분에서 특히 철결핍적 빈혈 같은 것이 워낙에 흔하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호르몬과 함께 그런 무기질 비타민 검사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와 함께 같이 진행되는 검사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술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 흉부 엑스레이, 폐가 깨끗한지 확인이 되고 심전도도 같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제가 수면 내시경까지는 했어요. 수면 내시경은 이제 위의 상태를 확인을 할 뿐만 아니라 위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감염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술 방식을 정하는데 수술 위식도 역류 유무뿐만 아니라 위식도 역류로 인해서 발액식도라는 게 혹시라도 생겼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면 내시경까지 받았습니다. 그 수면 내시경을 제가 처음으로 받았는데요. 역시나 많이 움직여서 약이 조금 꽤 들어갔더라고요. 거기에 많이 움직였다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제일 웃긴 거는 제가 깨어나는 중에, 그러니까 약에 취한 중에 유튜브로 찍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다가 안 찍고 있구나 하고서 반쯤 자면서 유튜브 영상을 찍었어요. 게다가 더 웃긴 거는 영어로도 잠시 말을 하다가 한글로도 말을 하다가 그럽니다. 제가 직전에 영어로 녹화를 해서 그런지 중얼중얼합니다. 잠시 보고 가시죠. Hello. This is the first time I'm a dieting doctor. You hear me? 네, 이렇게 중얼중얼 얘기하던 거를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면으로 사실 할 필요는 없죠. 위내시경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 굉장히 흔하고 위암도 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추후에 내가 남겨져 있는 위 부분에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염증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이제 논문으로 증명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수술하고 나서 그 수술에서 이음 부분에 궤양이 생기는 것도 어쩌면 이런 높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유병률의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위 내시경을 통해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까지 확인을 하고, 만약 감염이 있다라고 하면은 치료까지 진행을 한 뒤에 위 수술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확인하냐면요, 위식도 역류의 정도를 파악을 합니다. 사실 전에 이제 위식도 역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내시경이 깨끗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저도 이번에 내시경이 깨끗하더라고요. 위식도 역류가 그렇게 심한데. 그래서 내시경이 깨끗하다면 그래도 그나마 낫기는 하지만 위식도 역류가 심한 경우에는 위절제술이라는, 비만 수술 중에 위절제술이라는 수술 방법을 택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절제술을 하면 위식도 역류가
확실히 많이 악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게다가 만일 위식도 역류로 인해서 발액식도라는 것까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발액식도는 단순히 그냥 염증이 아니라 암이 생길 수 있는 병변으로 여겨요. 그런 상황에서는 절제술을 더더군다나가 할 수가 위소매 절제술을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 전 검사들이 단순히 그냥 이거 하고 끝이 아니라 수술 전에 어떻게 하면 이 환자가 수술하고 나서 이후에 겪는 합병증들이 적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환자가 수술 동안에 수술하고 나서 덜 문제가 생기게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를 확인을 하는 절차고요.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방법은 내가 원해서 또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을 발휘는 하겠지만 내 몸의 상태에 맞게, 내 건강에 맞게, 내 건강이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게 개선이 될 것인가에 맞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런 종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항목들이 얼마나 나왔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초진 검사만 한 것이 아니라 초진 검사랑 수술 전 검사를 같이 해서 금액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일단 이게 결국에는 혈액 검사, 그리고 엑스레이, 그리고 폐활량 검사, 그리고 심전도 여기까지 한 검사가 진찰료랑 같이 포함해서 얼마 나왔냐면요. 33만 1,700원, 33만 1,700원이 나왔습니다. 원래 64만 원 정도 나와야 되는데요. 이게 비만이라서 비만에 지방간이 있어서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금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그거를 마치고서 이제 제가 소화기내과 진료와 신경과 진료를 받습니다. 소화기내과 진료를 받은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런 상황과 증상 유무 확인하고 수면 내시경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결국 저는 이제 수면 내시경 검사를 했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이 좀 더 생겨서요. 총 제가 내야 될 금액이 말씀드렸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금 검사까지 해서 16만 2,163원이 나왔습니다. 어려운 금액이네요. 네, 16만 2,163원. 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한 곳이 수면 다원 검사를 할 수 있는 신경과. 이게 사실 수면 클리닉, 이비인후과, 신경과, 정신과 어디서도 다 있는데요. H+ 양지병원에서는 신경과에서 수면 클리닉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면다원 검사가 사실 제일 하기 힘든 검사예요. 왜냐면은 지금 그게 밤새 잠을 자면서 해야 되는 검사인데 여러 개를 보통 못하니까 그래서 예약이 밀려 있어서 걔는 11월 이후에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내가 어떻게 교수님이 판단을 하셨는지까지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수면다운 검사는 하지 않았지만 미리 결제를 해야 해서 금액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진찰료와 검사료를 포함을 해서 14만 20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고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렇게 검사를 진행을 하고 사실 단순히 검사만 한다고 해서 수술 준비가 다 완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 전에 상담을 거치고 영양 상담을 꾸준히 하면서 내가 수술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수술 후에 어떤 과정을 겪게 될 것인지를 모두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수술 검사 나오는 거에 따라서 수술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준비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다 일일이 맞춰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은 검사까지밖에 안 받은 거기 때문에 특별히 더 보탤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검사들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해서 수술 준비 단계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내가 오늘 다음 주에 수술 받을게요. 이렇게 절대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하기 전까지 내 몸도 그렇고 내 생활 패턴도 마인드도 다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술을 택한다고 해서도 이게 빠른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김용준 교수님께서 스콥스쿨에서도 그 세계 비만 협회에서 진행한 스콥스쿨에서도 교육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강조를 하셨던 게 비만 수술이 퀵 픽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이후에 관리를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전후로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다면 왜? 그렇게 빨리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고려를 하게 되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고도 비만에서 아직까지 치료 효과, 그러니까 체중 감량을 유지하고 또 생긴 그런 심혈관계 위험성을 줄여주는 치료 방법이 증명된 게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2, 3년 정도는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약물요법을 통해서 할 때인데 약물 같은 경우는 중단을 할 경우에 다시 위험성과 체중이 올라가거든요. 사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 치료 약물을 이제 평생 사용을 해야 하는 쪽으로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 일단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약물 치료에 계속 지속적으로 반응을 잘 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저의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